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날씨입니다. 수능일은 오늘 경북 동해안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다소 쌀쌀한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울진이 영하 1.1도, 영덕이 0.1도, 경주가 1.9도, 포항이 2.5도 분포를 보였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영상 8, 9도로 예상됩니다. 동해 남부 앞바다의 물결은 1에서 2m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수능시험 하루 전인 어제 포항에서도 수험생 예비 소집이 이뤄졌습니다. 수험생들은 긴장된 모습으로 예비 소집에 참석해 시험장 확인구와 지진 관련 유의사항 등을 확인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진 발생 이후 일주일 만에 다시 찾은 수능 시험장. 수험표에 적힌 수험번호와 시험장 자리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수험생들은 수능 당일 지진이 일어날까 걱정스럽긴 하지만 평소처럼 응할 계획입니다. 준비 오래 한 만큼 잘 쳐서 원하는 대학 가고 싶고 여진이 많이 일어나더라도 선생님들께서 대비책을 잘 마련해 놓으셨다고 하시니까 수능에만 집중해서 잘 보고 싶습니다. 예비 소집 이후 여진이 일어날 경우 시험 당일 시험장에 모여 영천과 경산 등 인근에 마련된 예비 시험장 12곳으로 버스를 타고 함께 이동합니다. 포항 밖 예비 시험장 활용 여부는 경북도 교육청이 결정해 학생들에게 개별 안내합니다. 2점대, 3점대 지진도 가끔 일어나고 그래서 불안하긴 한데 그런 거 다 이겨내고 평소처럼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 잘 보도록 해야겠습니다. 수능일 오전까지 여진이 없을 경우에는 포항시험지구 수험생 6천여 명 가운데 포항고, 장성고, 대동고, 포항여고 등 포항 북구의 4개 시험장에 배정됐던 수험생 2천여 명은 포항 남구의 제철중, 오천고, 포은중, 이동중학교로 고사장이 변경됩니다. 전국 수능 고사장에는 소방공무원이 2명씩 배치되고 포항 지역 시험장에는 구조대원 2명씩 추가 배치됩니다. 모든 수험생은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장에 입실해야 하며 오전 8시 40분 1교시 국어 영역을 시작으로 수학과 영어 등의 순으로 오후 5시 40분까지 이어집니다. 듣기평가 시간에 항공기 이착륙이 통제되는 등 수능 연기와 상관없이 원활한 시험 진행을 위한 대책은 그대로 시행됩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은 포항 지역 12개 수능시험장에 지진계를 설치해 운영합니다. 수능시험 도중 지진이 일어났을 때 현장 감독관이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지진계에 나타나는 수치 등을 참고해 결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지진계는 지진이 생기면 건물 흔들림 등을 감지해 그래프와 수치로 규모 등을 표시하는 장치이며 고사장 한쪽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설치하고 포항교육청에서 네트워크로 연결해 전체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대입 수능을 하루 앞둔 어젯밤 10시 15분쯤 포항시 북구 북쪽 9km 지역에서 규모 2.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이 지진을 지난 15일 발생한 포항 지진의 여진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로써 포항 지진의 여진은 모두 63회로 늘었습니다. 포항 지역 4개 수능 고사장이 기존 북구에서 남구로 변경됨에 따라 시민들의 자발적인 출근 시각 준수가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포항구와 장성고, 대동고, 포항여고 등 4개 고사장이 포항제철 중학교와 오천고, 포은중학교와 이동중학교로 변경돼 상당수 수험생들의 동선이 길어지게 됐습니다. 포항시는 공무원들의 출근 시각을 늦추지는 못해 시청으로 출근하지 말고 업무를 배정받은 현장으로 바로 출근토록 지시했습니다. 또 경찰과 합동으로 오전 7시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하게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포항을 비롯한 경주와 영천, 경산 지역 관공서와 은행, 민간기업 출근 시각을 오전 11시로 타 지역보다 1시간 더 늦춰달라고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포항 지진으로 이주가 결정된 328세대 중 22가구가 새 보금자리로 이사했습니다. 정부는 LH가 보유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160채 이재민들을 우선 입주시키고 나머지는 1억 원의 전세금을 지원해 순차적으로 새 둥지를 마련키로 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철거 결정이 내려진 포항시 환호동 대동빌라 주민들이 지진 잔해 속에서도 이삿짐을 꾸리고 있습니다. 75세대 중 22세대가
장량동 LH 휴먼시아 아파트로 거처를 옮깁니다. 119 특수구조대가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이사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주위를 보시면은 벽돌이 추락할 위험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지진으로 인해서 현관문이 안 열리는 세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위험 요인을 제거해주고 새 둥지도 진앙지와 가까운 곳이지만 건물 피해가 크지 않아 이재민들은 마음을 놓습니다. 25년을 살면서 세 자녀를 키운 정든집을 떠나는 주부는 아쉬움에 눈시울을 붉히면서도 동병상련의 이웃들에게도 용기 잃지 말라는 당부를 잊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올 수 있다는 게 다른 지금 형에 계신 분들은 또 여기 그나마 아직 운동장에서 지금 계시고 계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또 복 받은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자리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포항시는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새 거처를 마련하도록 정부와 함께 다양한 주거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제 첫 입주를 시작을 했습니다. 부디 이 보금자리에서는 근본 지진 피해 같은 그런 어려움도 겪지 않고 좋은 일들만 많이 생기고. 포항시는 이재민들이 흥해에서 가까운 장량 휴먼시아 아파트에 입주를 희망하는 만큼 아파트별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일임했습니다.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지진 피해를 대신 당한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웃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정부가 최근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원인과 연관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지열발전소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어제 자료를 통해 국내외 지진 전문가로 조사단을 구성하고 있으며 포항 지열발전에 대한 정밀 진단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지열발전소 공사는 중단됐으며 정밀 진단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공사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포항 지진 현장에 피해 조사 인력이 딸리고 포항 경제에도 어려움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도내 시장 군수들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지진 피해를 빨리 효율적으로 복구하는 데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철선 기자입니다.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물은 14,000여 건. 오는 29일까지 피해를 신고해야 하지만 조사 인력이 부족합니다. 주민 대피소에도 포항시 공무원으로는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도 컨트롤타워가 일원화되지 않아 중요 구호소 외에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죽도시장에도 손님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내 시장 군수와 경찰청장, 사단장 등이 포항에서 머리를 맞댔습니다. 인력을 최대한 지원하고 포항에서 행사를 많이 열며 성금 모금 현수막을 걸어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좀 국민들 여러분들께 특별히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금이나 또 지원 속에서 빨리 포항 시민이 불안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지진 현장의 최대 관심사는 금이 간 내 건물에 들어가 살아도 괜찮은지 여부입니다. 대한건축학회와 토목학회 등 국내 전문가들 2인 75개조로 구성된 안전점검반은 필로티 건물 1,200여 개에 대한 안전점검을 마무리하고 23일부터 주민들이 요청한 단독주택과 어린이집, 마을 회관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섭니다. 안전점검하는 절차를 1, 2, 3단계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 일단 우선적으로 지금 제일 시급한 이제 1차 점검을 신속하게. 미국과 일본, 뉴질랜드에서 실시하는 방법으로 사용 가능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합니다. 각계의 노력으로 지진 응급복구는 진전되고 있지만 계속되는 여진 때문에 현장의 불안감이 해소되기까지는 긴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포항 지진으로 다음 달 예정인 동해선 중 포항 영덕 구간 개통이 정상적으로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포항 지진으로 철도 교량이 지나는 300여 미터 지점에서 땅이 무르는 액상화 현상이 발견됨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1차 유관 검사에 이어 오늘부터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2차 정밀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 구조물은 내진 1등급으로 설계돼 1차 유관 점검 결과 집안 침하나 선로 등의 이상이 없어 예정대로 개통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2차 조사 결과가 정상 개통 여부에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포항 삼척간 동해선 가운데 포항 영덕 구간을 다음 달 말 우선 개통해
하루 편도 17회 운행할 계획입니다. 포항상공회의소는 어제 1층 비즈니스 종합지원센터에서 지진 피해 기업체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상담실을 운영했습니다. 어제 상담실에서 포항시는 재난신고서 작성 요령을,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재해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신용보증기금은 지진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 보증제도를 설명하고 상담했습니다. 또 한국은행은 지진 피해 중소기업 특별자금에 대해, 포항세무서는 피해 업체에 대한 납기와 징수 유예 등에 대해 업체들에게 안내했습니다. 법무부는 지진으로 피해를 겪은 포항 주민들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지원키를 했습니다. 법률지원단은 18명으로 구성됐고 흥해읍 사무소에 설치된 현장지원대책본부에 상담 부스를 마련해 현장 전화 사이버 상담과 소송 구조 등을 진행합니다. 특히 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심사관도 상담에 참여해 이번 지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임대차 관련 분쟁을 사전에 조율할 기회도 제공합니다. 포항시는 지진 피해 주민들의 심리 안정을 위해 포항 재난심리지원단을 대폭 확대 개편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구성 인력에 보건복지부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8명, 정신건강 전문요원 32명 등 인력을 추가 투입했고 대피소에서 진행되던 심리지원 상담과 함께 피해 주민들의 가정으로 방문해 심리지원 상담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또 24시간 한라인 전화 상담과 남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 등 지진 피해자의 불안감과 외상 후 스트레스를 예방하기 위해 심리지원 상담, 정신건강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포항 지진으로 인한 주택 피해 건수가 11,000건을 넘어섰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까지 접수된 민간시설 피해는 12,432건으로 이 중 주택 피해가 11,501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가운데 피해가 가장 심각한 흥해읍 대성아파트와 환호동 대동빌라는 철거가 결정돼 입주자에게는 2년 장기 전세임대 대상입니다. 한편 그제까지 전국재난구호협회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모아진 의연금은 100억 원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모금한 뒤 지진 피해 주민들에게 심의를 거쳐 배분될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